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와타카케 나나미의 다이도지-케이 최후의 사건이라는 책에 수록된 연작 추리소설 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요, 원숭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 네, 그런데 제일 앞부분에는 책 제목 그대로 다이도지-케이 최후의 사건 두 번째라는 짤막한 프롤로그가 실려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하고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연작 추리소설들을 단편들을 묶어서 책으로 낼 때 덧붙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등장인물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리는 순서대로 다 들으시면 더 재미있을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처음 들으신다면 첫 번째 작품 죽어도 안 죽어 그걸 먼저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와타카케 나나미 추리소설 원숭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 프롤로그 다이도지-케이 최후의 사건 2. 피해자의 집을 조사하고 서로 돌아오자 회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판명된 피해자와 피해 상황이 다시금 설명되었다. 피해자는 후지노 유키, 32살, 직업은 자유기고가. 사망 추정 시각은 2월 13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인은 전두골 골절에 의한 출혈 과다. 상처 밑에 또 하나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한 번 구타당한 뒤 강변으로 옮겨져 다시 구타당하고 유기되었다. 오전 2시 조금 전에 현장 근처의 주민 수명이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 주로 입시가 막바지에 다다른 수험생들이었다. 흉기는 파이프 같은 가느다란 금속성 물체. 피해자는 두 번째 구타에도 죽지 않고 10m쯤 강둑 쪽으로 이동했다. 참혹하군. 고이즈미 무사시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살인이든 참혹한 건 마찬가지지만 이 피해자는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겪고 죽었다. 고의일까? 하지만 일부러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범인은 여자일까요? 회의석상에서 누가 고이즈미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그런 말을 꺼냈다. 죽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2번씩이나 때렸는데 안 죽었단 말이죠. 어지간히 힘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힘없는 여자가 어떻게 한밤중에 그런 데까지 피해자를 옮겼겠나. 첫 일격에도 피해자는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휘청거리나마 걸을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조금은 저항하지 않았겠나. 피해자가 범인을 감싸려고 했다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피해자도 이 구타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는 범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구급차를 부르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었겠죠, 처음 건. 주변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는 아니었겠지. 경찰의가 말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는 강변에서 죽었어. 범인은 겁이 난 겁니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갈 생각으로 차를 몰고 떠났는데 피해자가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불안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살인범이 되잖아요. 후지노 유키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누군가 목격했다간 끝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2월달 심야에 강변을 어정거리는 녀석은 많지는 않으니까요.
중간에 계획을 변경해서 후지노 유키를 그냥 인적이 없는 강변에 방치하기로 했던 거죠. 범인이 버리고 가려 하자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한 번 더 때렸다는 말인가? 얘기로만 듣자면 그럴듯하긴 하네만.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다이도지는 엄지로 금색 볼펜 뚜껑을 벗겼다 끼웠다만 하고 있었다. 안색은 간신히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넋이 빠져버린 듯 공허한 시선은 여전했다. 범인이 피해자하고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단정을 해도 될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밤길에서 피해자를 유혹했는데 무시당했는지 어쨌는지 울컥해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볼 수도 있잖아. 차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절한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겁이 덜컥 나서 강변에 유기를 한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죽질 않았던 거지. 놀란 나머지 반사적으로 한 번 더 때려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죽은 거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렇게 되면 범인은 남자라는 얘기네만 그런 것 치고는 참 힘없는 남자로군. 게다가 놀란 나머지 반사적으로 때리면서 단 한 번 정확하게 이전과 똑같은 위치를 구타했다는 건 글쎄. 겁에 질려서 몇 번씩 아무데나 때리는 일은 있어도 단 한 번에 같은 장소를 또 때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게다가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밖으로 옮기면서 동시에 흉기하고 가방까지 같이 내갔다고요. 피해자를 유기하고 달아난다. 그럼 가방 같은 건 다른 현장에 버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억측들의 연발에 고이즈미는 염증이 났다. 애초에 회의는 일을 정체시키면 모를까 진척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어이, 다이도지. 뭐 특별한 의견 없어? 그렇게 뚱한 얼굴만 하고 있지 말고. 딱히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하고 관계 있던 출판사나 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자유기고 가랬지. 일이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나. 그걸 이제부터 조사해 보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하고 안면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선은 피해자의 교우 관계를 철저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방법을 생각하는 건 그 다음 일이겠죠. 빈정거림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회의는 그것으로 끝났다. 고이즈미는 다이도지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다. 너 회의 중에 발언을 전혀 안 하더라. 네, 뭐 딱히 할 말도 없긴 했겠다만. 다이도지, 네 부인 후유코 씨 말이다. 세상 뜬 게 3년 전이지? 용케 기억하시는군요, 고이즈미 씨. 그걸 어떻게 잊겠냐. 불쌍하게도 은행 강도 도주 차량에 치여서. 그때는 분명히 후추 중앙서 경관 그 이름이 뭐랬더라. 도키와 다스히코요. 그래, 도키와. 그 친구도 당했지. 그 친구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모양이지만 하반신 불수가 됐죠. 게다가 사고의 여파로 부인이 죽었습니다. 도키와의 부인이? 그건 몰랐군. 고이즈미는 다이도지의 여벌구를 보았다. 마음에 걸렸다만 말이다. 설마 도키와하고 네 부인을 죽인 강도범을 너 혼자 몰래 뒤쫓고 있는 건 아니겠지? 누가 말입니까? 잡아떼기는
다이도지 K, 너 말이야. 다이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윽고 콧방귀를 뀌고 중얼거렸다. 수법으로 보건대 광역절도범 G108호가 범인이라는 건 이미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은행을 습격한 것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것도 처음이 아니고요. G108호가 범인이라 봐도 틀림없겠죠. 그 G108호의 정체를 네가 아는 게 아니냐고 묻는 거야, 난. 압니다. 뭐 어느 정도는. 2인조 범죄자. 주범은 체격이 크고 우람한 30대 후반의 남자. 본청 주의반에선 이미 꽤 오래전에 이름부터 사진까지 입수했다더군요. 뭐야? 그럼 왜 아직 지명수배를 안 하는 건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풀어두는 모양입니다. 어떤 이유인진 모르겠습니다만. 다이도지의 목소리에서 씁쓸함이 느껴졌다. 고이즈미의 얼굴이 자연히 일그러졌다. G반은 외국계 마피아나 프로 범죄자에 의한 흉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반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악평이 자자했다. 그들은 정보 제공에도 인색했다. 그리고 남의 사건에 간섭했다. 범인을 검거하지 않고 풀어두어 거물을 낚으려다가 번번이 실패했다. 그야 풀어둔 게 아니라 놓친 거겠지. 아마도요. 고이즈미는 말라붙은 입술을 잡아당기고 자기가 생각해도 무서운 말을 무심코 내뱉었다. 소문에 따르면 G반에서 몇 명이 사찰 대상이 됐다던데 G108호를 놓쳤다는 건 구실이고 혹시 일부러 놔줬다? 다이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세웠다. 어이, 다이도지. 다 왔습니다, 고이즈미 씨. 어머 세상에, 케이야, 진짜. UNS 출판의 히코사카 나스미는 괴상한 소리를 지르더니 다이도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우와, 너 진짜 경찰이구나. 얘기는 후짱한테 들었지만 어째 실감이 안 나서 말이야. 깜짝 놀랐어. 유치원 때는 기회만 있으면은 선생님 치마 속에 머리를 쪄박던 장난꾸러기 K가 지금은 법과 질서 편에 서 있다니 굉장하다. 응? 거짓말 같아. 이대로 언제까지고 떠들고 있으면 곤란하다. 고이즈미는 소꿉친구의 대화에 끼어들어 짤막하게 그들이 찾아온 까닭을 설명했다. 히코사카 나스미는 아연한 것 같았다. 그럴 수가. 후진우 씨가 살해됐다고요? 거짓말이지. 유감이지만 사실입니다. 실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히코사카는 동요가 가라앉지 않는 듯 다이도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진짜, 케이? 고이즈미 씨 질문에 먼저 답해주지 않겠어? 다이도지는 온화하게 말하며 히코사카의 손을 떼어 내려놓았다. 히코사카는 다이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고는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톡톡 치더니 마침내 고이즈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과 후진우 씨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히코사카 나스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자리에 앉아 이따금 울음을 삼키면서도 의외로 조리 있게 얘기를 했다. 후진우 유키 씨는요, 원래는 룰즈라는 제작회사에서 일하던 기고가였어요. 잡지 인터뷰 기사에서 책 기획까지 전부 맡는 큰 제작회사죠.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위병이 났죠.
그래서 5년쯤 전에 거길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다고 들었어요. 룰즈에 있을 때 몇 번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문장력이 있는 데다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된 다음에도 몇 번 일을 부탁했었어요. 탤런트들 책을 대필한다든지 저희가 내는 가계부를 통째로 기획한다든지 그런 평범한 일뿐이었지만요. 개인적인 진부는요? 두세 번 같이 술 마시러 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술자리에서 일을 따내는 그런 타입 아니고요. 노력가였고 또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사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모호한 게 있을 때 후진호 씨한테 물어보면 언제나 바로 해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후진호 씨를 참 좋아했는데 케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너무해. 히코사카 나스미는 코를 팽 풀고 불분명한 소리로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저희 관계는 어디까지나 일 관련이었어요. 그 일에 관련돼서 말썽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뭐죠? 경찰분한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오진호 씨가요. 들치기에 관한 책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들치기? 그거 참. 저희 일은 아니에요. 돈분샤라는 데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어제 저희한테도 증정본이 한 부 왔으니까 원하시면 드릴게요. 자세한 건 그 책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제작은 외주 제작이고요. 후진호 씨는 그 제작 회사랑 계약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준비된 인터뷰 테이프를 정리해서 원고를 쓰기만 하면 된다더니 인터뷰도 후진호 씨가 직접 해야 하는 걸로 되고 나중에는 그 인터뷰 대상까지 직접 조달해 와야 된다고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출판물들이 꽤 엉터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한 주문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한테 들치기 상습범을 모르냐고 묻더라고요. 인터뷰 대상 구해야 하니까. 옛날에 잠깐 그랬던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면서요. 소개해 주셨습니까? 아무려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그런 일이라면은 경찰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당연하죠. 아무튼 후진호 씨가 울며 매달리기에 제가 그쪽 인맥이 풍부한 기고가 한 명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기고가하고 사이에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터뷰 상대가 화를 엄청 냈다나 봐요. 히코사카 나스미는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됐었다나? 그게 악질적인 장난으로 이어졌다고 했던가. 암튼 그래요. 언제 얘기지? 잠자코 있던 다이도지가 입을 열었다. 나스미는 놀란 듯 다이도지를 보더니 잠깐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말 12월쯤이었을 거야.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후진호 씨가 그걸 그만두게 됐나 봐. 자, 이제 본문 시작입니다. 원숭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 1장.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다이도지 나리. 추리닝 위에 물 빠진 알로하 셔츠를 겹쳐 입은
괴상망측한 복장을 한 하나마키 조지는 콧물과 침을 한꺼번에 요란하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마누라가 절 바보 취급한다는 건 알아요. 그녀는 옛날부터 정이 없고 쌀쌀맞은 계집이었거든요. 늘 날 바보 취급만 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딴 거랑 결혼을 했지? 생각났다. 그게 엑스포가 대실패로 끝난 해였죠. 정치가들이 건설업자들이랑 유착해가지고 세우지 않아도 되는 전시회장을 세금으로 수두룩히 세워놓고 손님이 하나도 안 드는 바람에 엄청난 적자냈던 그 엑스포 말이에요. 저도 그때는 약간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 같은 프리랜서 소매치기한테는 안성맞춤의 무대라고 생각을 했죠. 기대가 어긋나도 그렇게 어긋날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러다 조만간 망할 거예요, 이 나라. 어이구야. 이마에 주름 세 줄이 뚜렷하게 새겨진 원숭이 같은 면상을 쉴 새 없이 찡그리고 땀을 닦으며 얼굴 양옆으로 튀어나온 귀를 파닥거리는 하나마키 조지를 방금 철야로 일을 마친 참인 다이도지는 무거운 눈꺼풀 밑으로 뜯어보며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다이도지와 하나마키 조지, 통칭 원숭이 조지는 오래전부터 면식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체포했던 횟수가 20번을 넘으니 면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었다. 주로 소매치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양인데 그뿐 아니라 가방 들치기, 조의금 슬쩍하기, 빈집털이, 속옷 도둑까지 원숭이 조지가 해보지 않은 좀스러운 범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습적인 범죄자였다. 그렇기는 해도 지갑을 슬쩍 하려다가 치안 격퇴용 경보기 스위치를 빼버린다든지 짐을 슬쩍 하려다가 필사적으로 가방을 붙들고 늘어진 노파를 질질 끌며 파출소 바로 앞을 지나간다든지 나아가 항상 200켤레 한정 상품인 고급 스니커즈를 신고 일을 하면서 그 발자국을 사방에 남긴다든지 좌우지간 제가 한 짓입니다 하고 진과 북을 울리며 선전하고 다니는 듯한 놈이었다. 경찰에 있었던 당시 다이도지는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너한테 범죄자처럼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 또 없으니 이제 그만 다른 인생을 걷는 게 어떻겠느냐고 20살은 더 많은 이 남자에게 입이 닳도록 설교를 하곤 했다. 원숭이 조지도 그때마다 나리 말씀 뼈에 사무치게 잘 알았습니다. 이제 깨끗이 손을 씻겠습니다 라고 다소 연극조로 맹세하는데 그래 놓고는 금세 또 비슷한 사건을 일으켜서 선의 검거율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를 해 주었다. 다이도지는 원숭이 조지의 얼굴에 향수와 동시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집안으로 들여놓은 자신의 불민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원숭이 조지의 수단은 끊일 줄 몰랐고 히로세 다카시의 저서를 통째로 외운 듯한 정계와 재계의 친척 관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넘어가 머피의 법칙에 관해 한바탕 늘어놓는가 싶더니 어느새 마누라와 결혼한 경위로 돌아가 신혼여행에서 와인을 마신 일화를 털어놓고는 폴리페놀을 떠올려 건강에 좋은 목욕법에서 발바닥에 있는 무수한 경락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허리를 다쳐 입원했던 에피소드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다이도지의 의식은 아예 끊겨버렸다. 나리! 다이도지는 눈을 떴다. 원숭이 조지가 땀을 닦으며 울상이 되어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너무하시잖아요. 일생일대 결심을 하고 의논을 드리러 찾아왔는데 이렇게 주무시다뇨.
그래도 그렇지. 다이도지는 하품을 하고 입가를 닦았다. 나한테 건강법을 소개하라는 건 번지수가 틀리잖냐. 아, 누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초에 나리가 제 온갖 실패담을 세상 사람들한테 공표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장소하고 이름을 모르게 썼잖아. 아, 그래봤자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요. 원숭이 조지는 들고 온 책 죽어도 안 고쳐져의 책장을 팔랑팔랑 넘기기 시작했다. 이거 보세요. 반투명 비닐봉지를 쓰고 편의점에 습격했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빈혈을 일으켜 쓰러지는 바람에 위협 중이던 점원이 구급차를 불러주는 꼴이 된 얼빠진 강도. 이거 제 얘기잖아요. 그러고 보니 너 옛날부터 망상이 심했지? 아, 또 봐요. 전화통화를 하던 회사원이 땅바닥에 놔둔 보스턴 백을 낚아챈답시고 목줄을 풀고 산책하던 개를 끌어안는 바람에 오른팔을 덥석 물려 병원으로 실려간 칠칠치 못한 가방 들치기. 이것도 저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안 믿겠지. 빈집을 털려다가 30명이나 되는 신자가 무건수행 중인 신흥 종교 교주네 집에 뛰어든 불행할 정도로 재수가 없는 도둑. 이것도 저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하든지. 하지만 어디나 하나마키 조지짓이라고 쓰여있지는 않잖아. 난 분명히 가명을 썼다고. 가명. 그 가명이 너무하잖아요. 원숭이 조지는 다이도지의 코앞에 책을 들이밀었다. 가명이면 가명답게 뭐 야마다 이치로나 뭐 그런 걸 쓸 거지. 이게 뭡니까? 이 토끼 맥스? 하나마키 조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름이잖아. 다이도지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필사적으로 얼버무렸다. 원숭이 조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비죽거렸다. 그래 봤자 제가 원숭이 조지라고 불린다는 것쯤은 제 마누라도 알아요. 토끼 맥스가 누굴 가리키는 건지 생각 안 해봐도 바로 안다고요. 마누라는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 식충이야 하고 절 걷어차지를 않나. 딸애는 불쌍하게도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가출을 해버렸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다이도지는 입을 딱 벌렸다. 너 딸이 있었어? 유카라고 해요. 올해 17살이 되는 귀엽고 얌전한 애라고요. 저는 딸애를 위해서 마누라의 폭력을 참고 마누라가 술 먹고 부리는 행패도 참고 서방질을 하고 애픈 씀씀이를 하는 것도 다 참고 그 입냄새도 참고. 뭐 그렇게까지 참을 건 딸애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원숭이 조지는 귀를 쫑긋거리며 꾀꾀거렸다. 다이도지는 귀찮아져서 얘기를 알아서 진행시키기로 했다. 요컨대 네가 좀스러운 범죄자라는 게 들통나서 딸이 가출했다는 얘기군. 좀스러운 범죄자라 미안하게 됐네요. 뭐 시시한 범죄자라고 바꿔 말하지 뭐.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큰 도둑이나 살인자는 아니니까 다행이잖아. 그야 제3자는 뭔 말이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시시껄렁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나리도 충격을 받으실걸요, 분명히. 난 별로 안 받았는데. 에? 나리 아버님도 좀스런 범죄자셨나요? 아니, 돌대가리 경관이었어. 순직했지. 원숭이 조지는 뜻하지 않은 말에 당황한 듯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윽고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거리며 말했다. 보세요, 나리. 육하는 불쌍하게도 인생에 절망을 한 거예요. 그야 대놓고 네 아버지가 원숭이 조지라는 범죄자다 하는 녀석은 없어요. 하지만 책 때문에 마누라하고 한판 크게 붙었다니까요. 딸아이는 원숭이 조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토끼 맥스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딸이 널 토끼 맥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팔푼이 범죄자 맥스라고요. 우리 육하가 학교에서 새끼 토끼라는 말을 들었어요. 새끼 토끼. 그리고 우연히 학교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딸아이가 범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거 참 안 됐군. 난 말하듯 하지 마세요. 나리 때문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면서. 그렇게 딸이 귀여울 것 같으면 딸이 철들었을 때 손 씻었으면 될 거 아니야. 금세 들통나서 붙들릴 게 틀림없는 걸 질질 끌고 계속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경찰관들은 꼭 그렇게 남 탓만 한단 말이야. 전직 경찰관이다. 맞을래? 원숭이 조지는 방구석까지 뒷걸음질을 쳤다. 농담이에요, 농담. 죄송해요. 하지만 나리, 경찰관으로 말하자면은 요새 그 불상사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데 제가 마누라랑 결혼하는 신세가 된 건 말이에요. 너 그만 좀 가라. 그럼 도와주시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아직 말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딸애를 데려와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왜 네 딸을 데려와야 되는데? 펄쩍 뛰어오른 다이도지를 원숭이 조지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 정도는 해주셔도 안 될 거 없잖아요. 육한 녀석 보안이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탁드려요. 딸애를 데려와 주세요. 네 딸이 내 얼굴을 보기만 해도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 뭐랄까 보험이라고 할지 약상자라고 할지 혹시라도 딸한테 위험한 일 생기지 않게요. 응? 나리 우리 딸애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너 나하고 놀자는 거냐? 그럴 리 없잖아요. 네? 제 딸애 좀 찾아주세요. 딸애를 찾아내는 게 나리의 의무예요. 원숭이 조지는 질리지도 않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애초에 나리가 제 범죄 실패담을 세상 사람들한테 공표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2장 요란한 벨소리가 귀마개 너머로 들려왔다. 다이도지는 체념하고 휘청휘청 침대에서 기어나와 귀마개를 빼고 문을 향해 소리쳤다. 그거 참 귀찮아 죽겠네. 너도 시간 자고 나서 찾아주겠다고 했잖아. 조용히 못해 이 바보 자식. 문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윽고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다이도지 K씨죠? 경시청 부시우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순간 원숭이 조지가 목소리를 가짜로 꾸몄나 생각했지만 렌즈를 들여다보니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조지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생긴 사람들. 죄송합니다. 지금 열죠.
체인에 손을 뻗으려다가 발밑에 사진이 떨어져 있는 걸 깨달았다. 다이도지는 순간적으로 사진을 주워 바지 뒷주머니에 쑤셔 넣은 다음 문을 열었다. 밤늦은 시각에 죄송합니다만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두 사람은 경찰 수첩을 펴보였다. 부슈 경찰서 나다가와 마사이코 경위와 노손의 겐 경사였다. 말투와 신분 증명서로 보아 경찰관이 틀림없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들어오시죠. 집이 좁습니다만. 말하다 말고 다이도지는 나다가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근데 방금 밤늦은 시각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밤 10시 52분입니다. 다이도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놀랐지만 좌우지간 두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원숭이 조지의 끈덕진 방문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것이 오전 10시. 한잠 잠깐 자고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12시간도 넘게 잤다니. 밤새워 원고를 쓰느라 생각 외로 피곤했던 모양이었다. 나이는 먹고 싶지 않군 하며 자조하듯 생각하던 다이도지는 벼랑간 울컥했다. 나이는 무슨... 생각해보면 원숭이 조지가 그렇게 끈덕지지만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원숭이 조지의 딸 하나마키 유카는 도쿄 외곽에 있는 사립 시온학원 2학년. 부모가 자식의 성격만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경우 성적은 중위권 이하이게 마련이려니와 애초에 시온학원이라는 곳은 다마에서도 가장 수준이 낮은 여학교였다. 유카는 아마 부모를 닮아 공부하는 머리가 시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가출을 했다면 앞일 따위 전혀 생각하지 않을 테고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친구를 사귀고는 꼬임에 넘어가 몸 파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었다. 그렇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찾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하나마키 유카는 가출 직전에 전에 가족이 군마에 살던 시절에 중학교 동급생이며 현재는 도쿄에 거주하는 야마다 미이나라는 친구 집으로 굴러들 것이라고 넌지시 비췄던 모양이었다. 그러니 찾아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야마다 미이나의 연락처는? 그건 여기 있어요. 원숭이 조지는 알로하 셔츠 가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다이도지에게 주었다. 이 연립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부슈시 미도리가오카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거 봐. 이 주소까지 알면 굳이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얼른 이 주소로 가서 딸을 데려오면 될 거 아니야. 안 돼요. 뭐가?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데려오려고 하는 걸 알면은 유카가 도망칠지도 모르잖아요. 유카가 있는지 확실하게 보고 단숨에 덮쳐야죠.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유카를 깬 녀석들도 좀 확인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이 그럼 우리 유카가 또 가출해도 된다는 건가요? 날이 진짜 정말 이게 누구 탓이냐고요? 아이고 알았어. 다이도지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딸 사진도 달라고 했다. 꼭 돌려주셔야 해요. 제 보물이니까요. 라며 마지못해 내놓은 사진에는 고풍스러운 얼굴에 미소녀가 찍혀 있었다. 17살 치고는 상당히 자신에 찬. 그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아양을 떠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째 몇십 년 전 브로마이드 사진 같네.
예쁘죠? 그럼 잘 부탁드려요, 나리. 저희 유카를 꼭 데려와 주셔야 해요. 다이도지는 알겠다며 두 말 않고 승낙하고 원숭이 조지를 내쫓았다. 그러고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한 다음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꿈나라에 빠져들었다. 전화벨 소리에 다이도지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네. 나리, 뭐하고 계세요? 원숭이 조지의 태평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잔다. 아니, 자다니, 나리. 야마다 미네 미도리 가오카로 가서 유카를 데려오는 거 아니었어요? 잠 좀 자고 나서 갈 거야. 아이, 원숭이 조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 형편에 맞춰 주위 상황까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낙천적인 성격은 여전했다. 아니, 느긋하게 있다가 우리 유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출한 지 일주일도 더 됐다며. 무슨 일이 있으려면 벌써 오래전에 있었겠지. 아이, 잘도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요. 응? 일이 이렇게 된 게 대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젊은 여자애가 무서운 일을 당하는 게 너무 쉬운 세상이라고요. 예쁜 여자애가 팔려가고 불에 타 죽고. 그러니까 한잠 자고 나서 찾아주겠다고 하잖아.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애초에 이렇게 된 건 네가 바보 같은 부모라서 그런 거지. 내 탓이 아니야. 응? 이 이상 내 잠을 방해하면 네 딸 찾아내는 대로 경찰에 넘길 줄 알아. 너무해요. 너무 안 해. 전화를 끊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도 원숭이 조지였다. 나니, 얼른 찾으러 가주세요. 다이도지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벨이 또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니, 점심때 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다이도지는 전화를 끊고 전화선을 잡아 뺐다. 필사적으로 심호흡을 되풀이해서 간신히 날카로워진 신경을 가라앉혔나 했던 순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다이도지는 벌떡 일어났다. 이어서 문을 세차게 두들기는 소리가 나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왕왕 메아리쳤다. 또 원숭이 조지였다. 나리, 계시는 거 다 알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유카를 데리러 가주세요. 시끄러. 다른 집에서 욕한다고. 작작 좀 못해. 그러니까 얼른 나오세요.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들을 이유 없어. 불만 있으면 직접 가면 될 거 아냐? 벌써 12시가 지났는걸요.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일어났을 시간이라고요. 제대로 된 글쟁이는 자고 있을 시간이야.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시끄럽게 굴 거예요. 그러든지. 좌우지간 난 졸립다 이거야. 일주일씩이나 내버려 두다가 이제 와서 왜 남의 잠까지 뺏으려 들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부모로군. 내가 딸 같아도 가출하겠다. 다이존진 아니는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모른다. 부모 심정을 모르는 녀석이 싫으면은 딴 데 가서 알아봐. 심술쟁이 같으니라고. 부탁해요, 얼른. 시끄러. 당장 꺼져. 다이도지는
세면실로가 수면제를 하나를 먹고 전에 비행기 탔을 때 얻은 귀마개를 한 다음 침대로 기어들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2인조 경관이 두들겨 깨울 때까지 숙면을 한 셈이었지만 방구석에 있는 흐트러진 침대를 대충 정리하고 칸막이로 가린 다음 다이도지는 주전자에 물을 채워 불 위에 얹었다. 아이고, 주무시던 중이었습니까? 참 죄송하게 됐군요. 나다가와 경이가 모조리 기억에 담으려는 듯 방안을 구석구석 훑어보며 온화하게 말했다. 다이도지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아, 벌써 일어났어야 됐는데 못 일어난 겁니다. 약을 먹은 탓에 계속 잤던 모양입니다. 약이라고요? 감기 드셨습니까? 아니요. 수면제입니다. 어젯밤에 밤을 새운 탓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잠을 못 자서 말이죠. 물이 끓었으므로 커피를 진하게 탔다. 크림과 설탕을 곁들여 내놓자 나다가와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말씨. 그러면서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똑똑히 알 수 있는 어조로 감사를 표했다. 다이도지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 얼마 전에 험상궂고 덩치 큰 남자가 목덜미에 칼을 들이대고 그를 납치한 일이 있었다. 그 뒤로 불면에 시달리게 되어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순한약이라고 의사가 장담한 것 치고는 기절하듯 잠드는 데다 잠에서 깬 다음에도 얼마 동안 머리가 멍했다. 다이도지는 설탕과 크림을 듬뿍 넣은 커피를 천천히 음미했다. 다이도지 씨는 문필가십니까? 블랙커피를 사뭇 쓰다는 듯 삼키고 나서 나다가와가 입을 열었다. 네, 일단은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첫 책이 올 4월에 나왔습니다. 오,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경찰에 있었습니다. 나다가와의 눈이 한순간 가늘어졌다. 현직 경관이 퇴직 경관을 한편으로 볼지 수상쩍게 생각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다가와는 틀림없이 후자인 모양이었다. 어조가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경찰을 그만둔 건 작년 2월입니다.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 어떤 이유지? 그냥 염증이 나서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 싱코코 경찰서에 조회해 보시죠. 그보다 오신 용건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다가와는 울컥한 듯 입술을 잡아당기고 물었다. 하나마키 조지 씨 알지? 다이도지는 놀라는 동시에 진심으로 기운이 빠졌다. 아, 이번엔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그 얘기는 즉 하나마키 씨가 댁을 성가시게 하곤 했다는 말이군. 나다가와가 만족스레 턱을 쓰다듬었다. 다이도지는 멍한 머리 한 구석으로 방금 들은 말을 되새겨보았다. 방금 성가시게 하곤 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역시 이해가 빠르군. 아니면 벌써 알고 있었나? 다이도지는 말없이 나다가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 옆에 조용히 있던 고소네 경사가 정중한 말투로 말했다. 하나마키 조지 씨는 조금 전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타살이었습니다.